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말로 윤석열을 때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이 범인 아니니까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이 했던 말 대선 때 똑같이 해주세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때리고 싶어 진짜. 아니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죄졌습니까? 왜 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범인 아니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마 이렇게 사실 조롱의 단계거든요. 그렇죠. 요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야, 씨,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보수인 사람이야. 근데 보수라는 것이 대한민국 이런 가짜 보수를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이 갖고 있어요. 원래 보수라는 그 가치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약자를 먼저 보듬고 가족이 중요하고. 이게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런 게 보수의 가치인데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로 지칭되는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가스라이팅도 있지. 민주당 계열은 빨갱이야. 그리고 저번 몇 년 전에는 내로남불 프레임이 완전 빠져가지고 못 찍겠네 됐잖아요. 그게 대선 진 원인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했던 말들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한동훈 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향이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이 싫은 단계에 온 거예요. 구구만 남아 있는 거야. 예. 세게 말하는 윤석열, 야 멋있다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 느낌 속에 이런 거예요. 본인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대선 때 그 대장동 특검에는 사실 윤석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근데 요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대장동 특검을 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할 때 뭐 했어요? 특검 합시다라고 했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장동 특검의 결과를 수용합시다라고 했던 윤석열이 답을 못했던 토론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윤석열이가 호기롭게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 가서 왜 특검을 안 받습니까? 저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네가 최상병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면 거부하지 마라. 움찔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빨리 이 말을 되돌려줄지는 몰랐던 거죠. 또 오늘 그랬을 것 같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말했어? 이랬을 것 같아. 이재명이가 싫대?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이 이기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당대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완전 주류라기보다는 소위 수박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자꾸 흔들어 대서 하이라이트는 검찰 아가리에 이재명을 넣으려고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체포동의안 가결. 그 모든 걸 당원과 국민들이 정상화 시켜놓은 게 총선 결과물이에요. 당연히 친명들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원욱이나 조홍천이나 서른 같은 사람들 목소리 안 나오니까 이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소위 측근이라고 말하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이게 언론들이 봤을 때 민주당 비판할 지점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박찬대 최고가 총대를 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보수 언론들은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조차 안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선출 일정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팽팽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총선 대승하고 나서 원내대표 우리가 원하는 원내대표가 됐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될 건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단일 대우란 말이 중요해요. 지지자들은 정당 내에서 뭐 민주주의 다양성 이야기해도 지지고 볶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박용진이고 누구고. 그렇다가 민주당이 지금 한 목소리 내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민주당이 지지고 볶을 이유가 없잖아요.
총선에서 압승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자 근데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릅니다 상황이. 이철규가 출마하려다가 지금 멈칫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름 처음 들어본 삼선이 출마하겠다고 TK 쪽 국회의원이 예. 나서겠다고 나오는데 대통령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힘 원내대표 선출에 의심 살릴 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나한테 내 눈밖에 나지 마라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아. 의심 받지 마라 이런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지금 아니 빠지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봤을 때 개입한다고 봐. 하겠죠. 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는 마치 공정한 척 기억 안 나세요?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주저앉히던 때 심지어 윤석열의 정무석이 그랬잖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지금 소위 말하면 여권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저 정도 상태. 눈치 보는 거지 지금. 그 전에는 막 질렀잖아요. 언론 눈치 안 보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다음에 윤상현이도 오늘 나온 보도입니다.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말하자면 수도권 국회의원 당선된 몇 안 되는 사람들하고 TK 사람들하고의 갈등. 그러면서 PK 쪽 사람들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뽑힌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아닌 것처럼 그냥 오아치도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뭔가 비법이 등장하는 거죠. 8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천 미추홀구가 본인한테는 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영희 위원장님의 그 기세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선거를 힘들게 이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민심이라던가 밖에 나가서 정말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친윤 원내대표를 뽑으면 우리 당은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민주당이 뭐 친명하느라고 뭐 박찬대 혼자 출마했다가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자기 노선이 있잖아요. 수박 노선이 있고 비수박 노선이 있고 개혁 노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노선대로 나왔던 거고 박찬대의 개혁 노선에 모두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간 거거든요. 민주당 역사에 이례적이긴 해. 근데 이게 굉장히 좋게 바라봐야 될 몫인 거죠. 당분간은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갈 수밖에 없는 설사 몇 명 비명이 남아있더라도 딴 목소리 못 내는. 근데 뭐냐면 평화로운 시기라면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노선이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자부하는데 민주당 당원으로서 예를 들면 또 반개혁과 개혁의 노선이 부딪힐 때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개혁적 목소리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나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이제는 아마 반개혁적 목소리 나오기 힘들 거예요. 개혁으로만 가자.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봐서 우리들이 당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은 방송도 윤석열 때려야 될 시간에 내부를 때려요. 내가 당원이 중심이 된 방송이잖아요. 예. 윤석열 때려야 될 시간에 당 내부를 때린다고 적과의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수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래 있었죠. 그 무슨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 노래. 이 밤의 끝을 잡고. 그 짓 하는 거야 지금. 과거의 끝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될 때예요. 근데 저걸 지금 홍준표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어떤 역사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오거돈 동상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부산 시민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에서의 그 위치라는 게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대구 출신이라는 걸 빼면 사실 대구는 박정희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왜 동상을 세웁니까? 저는 저 동상이 저렇게 자랑스럽다면 대구에 세울 게 아니라 용산에 대통령실 앞에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총 맞고 쓰러진 걸 만들어 놔야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조심한다. 윤석열을 포함해서. 총 맞은 그 모습. 왜냐하면 박정희 야, 역시 이래서 마차는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의 안가를 없애고 만든 게 청와대 앞에 무궁화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면은 지금은 벤치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가 자리였다는 걸 아예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그 자리가 박정희가 총을 맞았던 안가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이 박정희에 대한 동상을 세우려면 총 맞고 쓰러진 거를 세워야 가장 교훈을 줄 수 있는 동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동상을 만든다면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는데 그래야 이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대국적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수 어르신들 쉽게 설명해 드려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예를 들어 대구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총으로 쏘고 해서 이제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었어. 김대중 정부는 IMF를 훌륭하게 탈출을 시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하려고 헌법을 바꿔. 그래서 5년짜리 단임을 18년 동안이나 집권을 해. 나중에 죽어갈 때는 젊은 여성들 끼고 술 먹다가 죽어. 부마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고 치자고 그래가지고 막 진압도 해. 근데 광주에 김대중 동상을 세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이 있었냐 없었냐. 경제 발전이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그 당시에 박정희가 집권하기 전에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계획이에요. 경제 발전 5개년이. 그게 그거랑 아주 유사한 구조인데 경제 발전 시킨 거 인정할게요. 근데 독재자였단 말이야. 18년 동안이나 집권을 했어. 난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박정희 뒤질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한 명이 하는 줄 알았어.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직 서울에는 못 세우는 박정희 동상을 대구에다는 세우는 게 이게 문제고요. 김대중 대통령 동상 없습니다. 광주에 가도 흉상만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보수가 망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로 가는 방향 속에 지금 다시 독재가 왔잖아. 이 박정희를 추앙하니까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추앙하는 거야. 박정희 동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폭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정희 동상 자체가 대구라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정희 동상을 만들자 하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앞으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만들고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게 대구 시민들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홍준표는 제가 홍준표 아들 아닙니까? 예. 거기 이제 대구 쪽이고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박수영이가 뭐라 그랬냐면 2030 후보자, 2030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했다. 표마 발음을 딱 하는데 한번 볼까요? 관외 사전 투표, 인폼드 보터. 실컷 이기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판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외 사전 투표를 마지막에 개표하는 지역구들이었다. 관외 사전 투표는 주소는 우리 지역구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고 등기 우편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다.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여행 중인 분들도 있지만 군인, 대학생 그리고 고향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2030 직장인들이 다수다. 수영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라가 망해도 찍는 사람들이 너 찍은 거야, 이 새끼야. 니도 골 때리는구만.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자기 안 찍으면 정보도 모르고 찍은 거잖아. 이야기 핵심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 찍은 사람들은 다 무식한 203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저 페이스북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저 사람이 썼던 저 인폼드 보터라는 이야기가 뭐 정치학에서 말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것 자체가 본인 지역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2030들은 지금 이 지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투표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였냐면 관내 사전 투표함만 열면 무조건 1번이 너무 많아서 2번에서 이 현장 투표에서는 2번이 이기고 있다가 관에만 열면은 이렇게 박빙이 되거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저 말하자면 진보한 유권자들이라고 봐야지. 밖에서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부산의 민심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했다 그러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그 세대 혐오라고 해가지고 청년 혐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난리를 쳤겠죠. 내가 했던 말. 저 부산에서는 그 나라를 망해먹은 그 사람 당도 정당도 찍는 유권자들이 있더라는 이야기 했다고 쳐봐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박수영이가 약간 좀 꼴통이에요. 그 119대 29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니까 한 말이에요. 국민도 엑스포 실패 책임이다. 나 이 말 듣고 충격받았잖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술 처먹고 지들 오바이트하고 하는 짓은 파리 가서 다 해놓고 무슨 우리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놓고. 그러면 부산에 계신 유권자들이 박수영이를 떨어뜨렸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런 무능한 놈들 있잖아. 근데 안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제 유권자 탓하라고 자빠졌잖아요. 아니 부산 엑스포를 119대 29로 우리나라 역사의 최악으로 졌던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 사람들은 국민의힘한테 책임 안 물어요? 엑스포 실패 책임이 국민한테도 있다고 말하는 어우. 근데 박수영이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에서 유학을 하고 어쩌고 막 하고 있지만 최근에 총선 끝난 다음에 페북에 글을 써서 아주 그 조회수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박수영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패하지 않았다라고 써서 난리가 났어요. 부울경에서 부산에서 우리 후보들 평균 득표율이 45%가 넘었으니까요. 예. 같은 맥락일 텐데 누구랑 싸워서 당선됐냐면 박지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역구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박수영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통폐합되면서 원래 박재호 의원이 가지고 박재호 의원의 지역구 일부만 남고 박수영 의원의 원래 지역구하고 통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수영이 자기가 유리한 판에서 자기가 유리한 만큼 이긴 거예요. 자 보수들요 몇 퍼센트 얻었냐 이런 것보다는 저런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분노하는 이유가 부울경에서 샤이보스라고 하는 거 부산 엑스포를 얼마나 희망고문 했습니까? 근데 119대 29 나왔잖아요. 뭐 깡통시장 가가지고 재벌들 들러리 병풍 세우고 떡볶이 먹으면은 국민의힘 당선된다고 하면요 욕 드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45%의 민주당 찍은 사람도 있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